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2021년 정말 뜨거운 해, 놀라운 해였죠.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1년 총 결산 판매 순위가 나왔는데요, 기아가 결국 현대차를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와 세상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동생이라고 했던, 혹은 서자라고까지 했던 그런 기아차가 해외도 아니고 국내에서 현대차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사실 기아가 작년 재작년에 뭐 했어요? 신차 막 쏟아냈죠.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K8, EV6 엄청난 퀄리티의 신차들을 막 이렇게 쭉쭉 뽑아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럼 현대는 뭐 가만히 있었나? 현대는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코나 신차를 밀어내는 데는 뭐 장사 없었던 거죠. 근데 이쯤 되면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게 말이 되나? 그전 뉴스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전히 현대차가 이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아차가 더 높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에이, 뉴스 헛보신 거죠. 이 자동차 정보는 모카에서 보셔야죠. 네, 그럼 이 차이는 또 왜 생긴 건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참고한 자료는 카이주의 자료, 그러니까 국토부 등록 자료입니다. 기존까지의 자료는요, 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각각의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데이터를 내놓으면 그 판매 자료를 합친 거예요. 만약에 차를 팔았다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차는 받아놓고 번호판이 등록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등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이 카이주 자료는 국토부에 번호판이 제대로 등록된 차만 취합한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판매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수입차 쪽에선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수입차는 워낙 규모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들이 서로 못 믿습니다. 에이, 제가 뭐 100대 팔았대는데 저 100대 못 믿어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이다라고 하는 수입차 협회가 내놓은 자료만 공식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카이다라는 협회는 수입차 협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 가입하고 협회비를 냈어야만 이렇게 수치를 내줘요. 그래서 테슬라는 수입차 협회에 가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정보는 판매 순위에서 쏙 빠집니다. 물론 페라리 같은 회사도 없죠. 게다가 또 더 심각한 건 요즘 수입차는 병행 수입도 꽤 하는데 무슨 땡땡 코리아 이런 곳에서 수입한 것만 발표를 하고요,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들어왔어도 그게 정식 수입이 아니다 이러면서 거기 수치를 더하질 않습니다. 당연히 수치가 왜곡되겠죠. 수입차, 국산차 모두 국토부에 등록된 번호판 등록 수치만 가지고서 이렇게 통계를 내는 카이주 자료가 그래도 가장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6위는요 쉐보레입니다. 52,000대. 가장 많이 팔렸다고는 하지만 6개 브랜드 중에서 꼴찌죠. 아쉽네요. 5위는 쌍용차입니다. 그래도 쉐보레는 이겼어요. 놀랍죠? 차종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도 렉스턴의 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위는요 르노 삼성입니다. 르노 삼성은 쌍용을 간발의 차이로 이겼는데, 이 르노 삼성 작년에 비해서 무려 36%나 하락했거든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3위는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는 13만 7천 대가 넘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무려 30%나 상승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차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비싼 제품 사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가 줄어들고 제네시스가 늘어났다, 이 점에서는 이 고급화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좀 두툼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비싼 차를 내놓는 게 대한민국에 조금 더 어울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2021년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1위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아입니다. 현대의 차를 무려 39,000대 차이로 이기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년엔요 기아가 잘했다기보다는 현대가 좀 못했어요. 현대가 전년에 비해서 무려 18%나 하락했습니다. 와, 기아 이런 날이 오나요? 역시 좋은 상품을 내놓으면 된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성, 디자인, 기아차 수준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제네시스가 결국 현대차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와 현대차를 합치면 결국 현대차가 이긴 거죠. 그래도 기아의 선전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가 작년에 현대를 이겼으니까 앞으로 쭉 이길 건가? 뭐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작년에 기아는 슈퍼사이클이었어요. 신차가 쏟아지는 시기였던 거죠. 신차를 매년 쏟아낼 수는 없고, 차를 한번 내놓으면 다음 차까지 적어도 5년, 길면 7년까지 걸립니다. 그 이상까지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 신차가 나올 때 묘하게 그게 합쳐지는 시점이 있어요. 작년이 바로 그 시점이었고, 그래서 기아가 작년, 재작년만큼 그렇게 신차를 많이 내놓는 일은 당분간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뭐 얼마나 많은 차가 있었냐면 세단에는 K3 페이스리프트 있었죠. K8 출시했죠. K9 페이스리프트 있었어요. 전기차는 EV6 있었고 SUV는 스포티지. 와, 내놔도 정말 많이 내놨습니다. 그 전에는 소렌토, 카니발, 스팅어, K5도 나왔죠. 야, 이게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기아에 있는 전 라인업 보면 이 중에서 노후화된 차가 거의 없습니다. 다 새로운 차. 그러니까 기아는 이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이때 엠블럼을 바꿨죠. 모든 차를 다 바꿀 때 엠블럼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브랜드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요. 만약에 엠블럼을 그냥 바꿨는데 차가 그대로 있으면 스티커만 바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엠블럼하고 상품이 한꺼번에 바뀌니까 브랜드 자체가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 시작한 것 같은 그런 폭발적인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자료 보면요, 어떤 유종이 가장 많이 팔렸냐, 엔진은 뭔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 시장의 흐름을 대략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휘발유 88만 대, 경유 43만 대, LPG 10만 대, 하이브리드 18만 대, 전기차 10만 대. 보면은 그렇구나 할 텐데, 자세히 보면요, 전기차 성장률이 정말 무섭습니다. 전기차가 전년에 비해서 무려 115%가 증가했어요. 115%? 야, 말이 됩니까? 전기차가 지금 LPG 차하고 똑같은 수를 팔렸다는 거예요. LPG 차면 택시를 다 포함한 건데 그것만큼 전기차가 팔렸다. 야, 대단합니다. 하이브리드도 상당히 증가했죠. 휘발유 차는 하락했어요. 경유는 무려 28% 하락했습니다. LPG도 17%나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렇게 늘어난다기보다 다른 유종이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기차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차를 타는 게 어느 순간 창피해질 거예요. 아직도 기름을 태워? 야, 대단하다. 이런 시기가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길에 담배 피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사람들이 괜히 쳐다보고, 아니 난 떳떳하다고, 내가 뭐 담배 피는데 네가 뭐 보태준 거 있냐 싶지만 그래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전기차 가솔린 차에서도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결국엔 다 파란 번호판이 될 텐데, 지금은 전기차 번호판을 특이하게 파란색으로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거의 다 파란색이 되면 내연기관에 특별한 색을 줘야 되겠죠. 그냥 전기차는 흰색으로 하고, 그런 시기가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판매, 이거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하이브리드 SUV 가장 먼저 내놓은 게 결국 기아죠. 기아 니로. 그때 현대차는 똑같은 차로 아이오닉을 내놨는데, 이 아이오닉은 도요타 프리우스의 현대 버전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도요타 프리우스가 너무 잘 팔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약간 해치백 스타일의 연비를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 미국에서 프리우스 너무 잘 되니까 프리우스 파이터라고 이렇게 내세운 건데, 문제는 프리우스도 망해간다는 거죠. 이 시장이 갑자기 죽었어요. 세단 시장이나 해치백 시장이 다 없어지고 이게 갑자기 SUV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 현대, 기아가 울고 웃었죠. 이 하이브리드 중형 SUV, 이것도 먼저 내놓은 게 기아죠. 기아 소렌토인데 그것도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한 게 이게 굉장히 주요했죠. 물론 현대차는 투싼 하이브리드 내놓으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는데요. 기아차는 또 그것에 맞춰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내놓고, 역시 이 하이브리드들이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대단해요. 결국에는 이 기아 성공도 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집중한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빨리 전환하는 게 요즘은 정말 중요한 전략입니다. 올해 들어서 보면요, 르노 삼성은 XM3 하이브리드가 나오죠. 기아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나오고요. 하이브리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니로 하이브리드, 니로 전기차도 나오게 될 테니까 앞으로 현대 기아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도 결국엔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로 승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묘한 점이 하나 있죠.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차를 사나, 이런 것들. 연령대를 보면요, 아반떼 N, 뭐 벨로스터 N 막 달리고 막 왕 하고 빠르고 멋있고 터프하고 그런 차가 많이 팔릴 것 같잖아. 그런데 차를 가장 많이 사는 거 몇 살일 것 같으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50대가 27.5%입니다. 거의 30%.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40대입니다. 25.8%. 합치면 절반이 넘어요. 50대, 40대가 절반 넘습니다. 그 다음은 30대일까요? 아니죠. 60대입니다. 19.8%. 그 다음이 30대. 19.5%.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차량 판매가 다 줄었는데 60대가 차량을 사는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다른 세대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줄었어. 그러니까 60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산다는 거죠. 가장 안 팔리는 나이대를 보면 20대죠. 20살부터 29살까지 7.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 60대 합치면 73%
40%가 넘어요. 40대부터 60대 형님들, 예, 형님들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차 디자인을 보시면요, 지금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가 뭐야? 이 차겠죠. 제네시스 G90. 이게 최신 디자인인데, 야, 이게 상당히 괴리감이 있죠. 지금 보시면 60대 분들이 이걸, 야, 이거 조금 괴리감 있는데, 이렇게 세대가 높아지는 걸 보면 사실 요즘 포르쉐 911이나 뭐 파나메라나 뭐 이런 차들, 이런 차가 인기를 끄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들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잖아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젊을 때 로망 같은 것들도 떠올리면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요즘 현대 기아차 디자인 보면 너무 젊게 가거든요. 아니, 뭐 물론 나이 든 분들도 결국에 젊은 느낌을 좋아하고, 할아버지들도 젊은 옷 좋아하고 뭐 이러긴 하죠. 젊게 가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 모든 차가 다 젊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브랜드에 젊은 차 있으면 나이 든 차도, 뭐 빠른 차 있으면 중후한 차도, 뭐 중후한 차는 좀 중후하게, 막 편안한 차는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노인을 위한 차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여러 세그먼트가 있고, 그 중에서 이 빈틈, 다른 메이커들이 하지 않는 그런 빈틈을 잘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러 메이커들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있으니까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아, 순위 정보가 좀 다르다고? 근데 그 전까지 자료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왜 다르냐면요, 우리는 이제 현대기아차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당연히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뭐 이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거기에 엑시언트 트럭이나 유니버스를 더하고 싶진 않잖아. 근데 다나와에서 나온 자료들 보면요, 여기는 유니버스, 마이티 트럭, 포터 이런 상용차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판다고 해도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 그런 걸로 만약에 순위가 높아진다면 기아는 군용차 만드는 것도 순위에 넣어야지.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 다 빼고 세단, SUV, 뭐 승용 픽업 트럭 요 정도까지를 누가 가장 많이 파나, 요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카이지유 자료에도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일단 스타리아, 이걸 도대체 어디다 넣어야 되나. 카이지유는 스타리아를 상용차에다 넣어요. 실제로 스타리아가 화물차도 있으니까 상용차로 넣을만 한데, 우리는 또 스타리아 하면 11인승이나 9인승이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사기관에서 스타리아는 승용차에 넣기도 합니다. 에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스타리아 넣으면 현대차가 이겼다는 거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타리아는 24,000대 팔렸어요. 그래서 뭐 많이 팔리긴 했는데, 기아가 현대보다 거의 39,000대를 더 팔았는데, 그래서 24,000대 더해도 순위는 뒤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럼 2021년 가장 많이 팔린 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차 순위 꼴찌는 꼴찌 얘기해야 되나? 네, 쉐보레 카마로입니다. 100대를 판매해서 58위를 차지했네요. 아, 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카마로는 원래 비싸잖아요. 가격이 5,450만 원이나 되니까 이게 합치면 54억이네.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은 쉐보레 볼트 EV 1032대로 47위. 아, 볼트 EV 이럴 차가 아닌데 이거 출시가 지연되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60 46위. 잠깐만, 얘는 왜 여기 있지? GV60은 이제 막 출고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막 시작인 거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르노 삼성 SM6 41위. 전년보다 무려 63%나 떨어졌어요. 아니, 작년에도 SM6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다 싶었는데 더 내려가네요. 지하실이 있었어? 28위에는 현대차 코나입니다. 코나가 페이스리프트를 하고서 판매량이 무려 62%나 하락했어요. 야, 이럴 거면 페이스리프트 왜 했나 싶죠? 20위에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제네시스가 전체적으로 판매가 엄청 늘었는데요, 근데 GV80은 판매량이 좀 떨어졌어요. 25.6%나 떨어졌는데 이것도 좀 의아합니다. 아마 수요의 상당수가 GV70으로 넘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15위는 르노 삼성 QM6입니다. 유일한 LPG SUV, 여전한 인기를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올해는 스포티지 LPG가 나오거든요. 약간 걱정됩니다. 스포티지는 38,000대 14위입니다. K8은 38,800대로 13위. 1년을 다 채운 것도 아닌데 이 견조한 출발을 보이고 있죠. 그 위로는 셀토스가 있네요. 셀토스는 전년에 비해서 20% 하락했습니다. 셀토스가 뭐 인기가 없는 건 아닌데 초반에 셀토스 완전히 불타올랐거든요. 그 인기가 조금은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스포티지 그리고 니로도 있어서 셀토스의 인기가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네요. 11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무려 4만 대를 팔면서 놀라운 출발을 보여줍니다. 10위는 산타페입니다. 41,739대. 2019년만 해도 국내 판매량 1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탐켄치 에디션으로 하면서 오히려 하락한 면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지. 9위는 현대차 투싼입니다. 48,648대. 지금 계약하면 과연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모델입니다. 디자인이 괜찮게 나왔고요. 그에 맞춰서 크기도 굉장히 커졌어요. 잘 팔리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8위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입니다. 52,701대. 사실 준대형 SUV 시장 비어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안 만드는 차, 비어있는 시장에 들어오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팰리세이드는 이 가성비도 굉장히 뛰어나서 인기입니다. 팰리세이드 가격은 3,6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큰 차를 3,600원, 와, 이러는 거죠. 페이스리프트를 서둘러서 내놓는다고는 했는데 지금 모델도 인기가 있어서 조금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사실 좀 쫄리기도 할 것 같아. 페이스리프트 내놓는 것마다 인기가 오히려 하락하니까 이거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페이스리프트 내놨다가 몇 번 망했는데 걱정되네,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저희 피디님 타시는 차가 3.8L 가솔린 팰리세이드인데요. 이게 배기량이 너무 커요.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연비 얼마래? 연비 10km가 절대 안 나온다고? 무슨 수를 써도? 야, 전문가신데 10km를 못 뽑는 거 보면 하이브리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7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59,174대. 야, G80 많이 팔린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팔릴 차였나? 정말 놀랍습니다. 제네시스 최고의 성공 모델이죠. 제네시스 작년 한 해 동안 13만 대를 팔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G80입니다. 정말 잘 팔리네요. 6위는 기아 K5입니다. 59,600대.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중형 세단 카테고리, 이걸 완전히 살려놓은 모델이죠. 소나타가 잘 안되고 SM6 잘 안되고 말리부도 안됐는데 K5는 이걸 비웃는 듯이 엄청난 판매량을 올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아주 멋있고 크기도 크고 거리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모델이죠. 5위는 현대 소나타입니다. 61,922대. 대단합니다. 정말 많이 팔았다 싶은데 사실 여기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건 신형 소나타와 구형 택시 소나타를 합친 거예요. 이게 국토부 자료다 보니까 구체적인 차종 트림이 안 나오고 그냥 하나로 통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형 DN8의 판매량만 보면 대략 45,000대 정도 팔렸습니다. 소나타 판매량은 계속 하락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이슈로 해서 혜택을 받은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 올해는 페이스리프트 아니면 풀체인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멋있게 잘 나왔으면 합니다. 4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7만 대를 돌파했네요. 야, 정말 기관형의 차 소렌토 엄청난 인기입니다. 운행할 때 연비 좋고 실내 공간도 넓고 그래서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게다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너무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타다가 나중에 내다 팔아도 자기가 살 때 가격보다 오히려 돈을 더 받고서 팔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기 시간이 13개월이라고 하고요. 지금 주문을 해도 내년에나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자동차이기도 하죠. 3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74,429대. 아반떼는 디자인도 멋있고요. 가격도 너무 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차죠. 아반떼는 라인업이 정말 다양한데요. 가솔린 터보, 아반떼 하이브리드, LPG, 아반떼 N, 엔진 종류가 5가지나 됩니다. 1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87,985대. 이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전자에 어디 그랜저 같은 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랜저면 됐지 디자인 그런 걸 뭘 보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페이스리프트라고 말해도, 그리고 이거 2세대고 경쟁 모델에 비해서 옵션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난 그랜저 라면서 그랜저를 선택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랜저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해는 신형 그랜저가 나오죠. 그랜저를 이길 수 있는 차는 그랜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곧 나올 그랜저 또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도 그랜저를 많이 팔았지만 재작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14만 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 그랜저 그보다 더 팔릴 것 같아요. 이번에 바뀌는 그랜저 연간 20만 대 보고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형 그랜저는 좀 하이브리드 위주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도 하이브리드 하면 딱이네. 자, 2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73,540대. 야, 카니발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카니발이 지금 이렇게 많이 팔릴 차인가? 아니, 그랜저를 이길 뻔했어. 이번에 새롭게 나오면서 디자인도 MPV라는 느낌을 완전히 싹 벗어내고 SUV인가? 혼자 타도 창피하지 않겠다. 스타일 때문에 이 차를 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잘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이 또 많이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아진 것 같죠. 특히 이 9인승 모델은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정말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로도 출시된다고 하네요. 이게 출시되면 올해 1위는 또 누가 될지 이것도 벌써부터 흥미롭게 생각되네요.
네, 2021년 국산차 판매 이렇게 정리해보고 나니까 조금 찹찹합니다. 이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현대차, 기아차의 점유율을 보면 2016년엔 한 75% 정도 됐어요. 근데 2019년에는 82%가 되더니 이게 83%, 2021년엔 88%가 됐습니다. 점유율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정도예요. 수입차를 포함해도 전체적으로 73.4%.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인데요. 이 한두 개 회사가 나라 전체를 독식하는 시장, 이게 좋은 시장인가 싶어요. 저는 좀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차종을 내놓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 이런 거 보고 싶은데, 그래야 소비자들한테도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하지 않는 것들, 옵션이나 가격이나 상품 판매 방법이나 좀 더 과감하게 공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작년 한 해 동안 국산차 판매 순위를 살펴봤고요. 2011년 수입차 판매 순위도 꼭 보셔야 될 만한 깜짝 놀랄 정보들이 있어요. 이걸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세요. 여기 구독 버튼 있죠? 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들어있겠죠? 전기차 지금도 순위권에 있죠? 10위권 안에 10위권 안에는 없죠. 올해도 없죠. 전기차는 판매가 문제가 아니고 생산이 너무 문제야. 전기차 양산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현대기아도 안 돼요. 테슬라는 한 해 100만 대씩 그거는 테슬라나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메이커 누구도 못합니다.